호돌이 썰툰. 아우 시원해. 나는 여느 때처럼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 그런데 애들이 온라인 클래스 하다가 학교를 오다 보니까 그래도 약간 어색하잖아. 그래서 애들끼리 어색한 기류를 풀려고 막 도란도란 이야기하던 참이었어. 그때 채영이라는 친구가 우리한테 오더니 대뜸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야, 너네 일회용 마스크 쓰니? 난 KF 그사 쓰는데 이게 더 비싸다. 우린 이때는 그냥 웃어 넘겼어. 그런데 그 다음날 채영이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쟤네들 돈 없어서 맨날 일회용 마스크 끼는 건가 봐. 꼬질한 거 보니까 재사용도 하는 듯. 그지들. 그걸 듣고 눈이 뒤집어지고 말았어. 그리고 곧바로 친구들과 참교육 준비에 들어갔지. 마스크 만들기 실습날, 일단 내가 먼저 마스크 정면에다가 구찌라는 명품 메이커 상표를 그려 넣었어. 그리고 채영이한테 다가갔지. 야, 채영아, 아무리 그 비싸고 비싼 KF94 마스크지만 설마 구찌 마스크에 잽이 되겠니? 당연히 채영이가 엄청 웃으면서 미친, 그게 뭐임? 이러면서 내 친구한테 가서 야, 제 마스크 디자인 봐. 존나 이상. 근데 내 친구 마스크도 구찌. 야, 채영아, 구찌 모욕하지 마. 얼마나 명품인데 그러냐? 채영이가 벙쪄서 또 다른 친구를 불렀어. 아니나 다를까 걔 역시 나랑 똑같은 구찌 마스크. 그때부터 채영이 멘탈이 흔들렸나봐. 애들이 채영이만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거든. 결국 채영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선생님이 왜 우냐고 물어보셨어. 아니 쌤, 쟤네가 놀려요. 선생님, 채영이가 제가 만든 구찌 명품 마스크를 보고 그게 뭐냐고 비웃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애들이 선생님, 채영이가 마스크로 사람 구별했어요. 맞아요, 나빠요. 그 순간 애들은 술렁거렸고 선생님이 채영이를 교무실로 데려갔어. 그 뒤로 우리는 미친 듯이 웃었지. 진짜 와, 이런 사이다는 없었던 것 같다. 진짜 너무너무 통쾌했어. 채영이는 어떻게 됐냐고? 지금 거의 없는 사람처럼 학교 다니고 있어.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임산부석에 엄청 건장하고 뚱뚱한 아저씨가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임산부도 없으니 임산부 타시면 양보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며 서서 가고 있었는데 근데 다음 역에서 임산부 한 분이 타셨어요. 그 아저씨가 양보를 안 하시길래 제가 직접 그 아저씨 앞으로 가서 그 아저씨의 배에 손을 올리고 아기 만지듯이 만지면서 어머, 몇 개월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아저씨는 어이없는 표정을 하고 임산부께서는 살짝 웃으시면서 만삭이시나 보네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꾹 참고 어머, 만삭이시구나. 라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쪽팔렸는지 안양역에서 내리시길래 전철에 타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저기요! 출산하세요! 라고 말했더니 제가 타 있던 칸 사람들은 크게 웃고 임산부님께서는 저에게 고맙다고 하며 그 자리에 앉아서 갔습니다. 제가 주민센터에 잠시 볼일을 보러 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이 지나고 다시 주차장에 가는데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에 차가 7대 이상 막히며 들어오는 입구 근처 차도에 차가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야, 저 차는 왜 길막질이야. 아이씨 진짜. 약속 시간 늦을 텐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 저기 사람 지나가네. 저기요,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무슨 일이에요? 에? 아, 여기 저 차에 탄 할아버지가 주차요금 많이 나온다고 저기 차 대놓고 계산 할머니한테 아까부터 욕하고 막말하고는 창문이랑 차문 다 닫고 저렇게 갑질 중이에요. 어휴. 이 나라는 썩어 빠졌어요. 어? 아니 무슨 주차요금이. 어휴, 또 난리네 난리야. 아니 할아버지, 저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합니다 진짜. 저기요, 오늘 당신 때문에 운행 못해서 돈 못 벌면 책임질 거예요? 하지만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5분 후 경찰입니다. 할아버지, 좋게 말씀드릴 때 차 빼주세요. 씨, 경찰이면 다냐? 내가 경찰 나으리 하면 차를 빼야 돼? 시퍼렇게 어린 게 어디 경찰이라고? 어? 어르신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했다 생각해야지. 어디서 그냥. 이런 씨. 할아버지, 안 내리시면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나와요. 대한민국에서 차 휴장도 못하냐? 진짜 안 내리실 건가요? 절대 안 내려.
그리고 약 3분가량이 지나니까 차량 견인 차량이 와서 할아버지 차량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관님이 빨리 내리시죠 하니까 할아버지도 견인 차량을 보더니 다급히 내리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차량을 끌어가는 견인 차량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자, 저 차량 알아서 찾아가시면 되고요. 저는 수차례 경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로 딱지도 부과되시니까 알아두세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결국 약속은 늦었지만 정말 사이다였습니다. 작년 가을쯤이었어. 10시 정도에 아줌마 1명, 할머니, 할아버지 각각 한 분씩 총 3명이 우리 식당으로 오셨어. 오셔서 일반 김밥 한 줄, 라면 1개를 시켜서 드셨어. 엄마 가게에는 셀프바라는 게 있는데 각종 반찬이랑 후식으로 과일이나 과자 같은 걸 내놓은 게 있어. 셀프바 옆에 비치된 뷔페 접시에 마음대로 담아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형식이야. 단 가져온 반찬들을 남기면 환경 부담금 3,000원을 받아. 점심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서 가게에는 손님이 한 팀밖에 없었어. 이때 엄마는 계란이 다 떨어져서 근처에 계란을 사러 가셨고 주방 이모랑 내가 가게를 보고 있었지.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문득 테이블을 보니까 테이블에 셀프바 접시가 7접시 넘게 쌓여있는 거야. 주방 이모도 그걸 보고 셀프바로 가보니까 아침에 새로 한 반찬들이 3분의 1 넘게 줄어든 거야. 과일은 남은 게 거의 없었고. 그래서 주방 이모가 아줌마 손님한테 가서 저 셀프파 음식들은 오후에야 새로 만들 수 있는데 점심 장사 때까지 남은 셀프파 음식들로 장사를 해야 하니까 조금씩 여러 번 가져다 드시고 남기지만 말아주시면 좋겠네요. 라고 말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아줌마 손님이 버럭 소리 지르면서 아니 모처럼 부모님 모시고 맛있게 밥 먹으러 왔는데 내가 내 돈 내고 밥도 못 먹냐? 사실 1인 1메뉴를 시켜야 셀프바가 무료인데 그냥 아침이니까 서비스 겸으로 돈도 안 받은 거였거든. 그래서 그냥 저런 사람도 있는 거겠거니 하고 계속 장사를 했거든. 그런데 12시 40분쯤 아침에 그 손님이 가게로 전화가 온 거야. 전화는 엄마가 받았지. 내가 아침 일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말이야. 너네 어떻게 그딴 마음으로 장사를 하니? 내가 진짜 소비자 센터에 고발해야겠어. 라고 하더니 뚝 끄는 거야. 그 자리에 없었던 엄마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런 전화를 받아서 나한테 아침에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길래 그대로 말해줬어. 5분 정도 있다가 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아침에 밥 먹으면서 그런 소리 들은 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환불받아야겠다 그랬대. 그래서 엄마가 안 된다 했지. 그 이후로 자꾸 그런 식으로 바쁜 점심시간 사이에 전화가 자꾸 오고 그러니까 엄마도 슬슬 짜증이 났나 봐. 그 손님이 자기가 오늘 당한 일 블로그에 모두 쓸 거라고 자꾸 전화하니까 엄마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쓰라고 했어. 저녁에 네이버에 엄마 가게를 검색해보니까 아침에 그 손님이 자기 블로그랑 맘카페 같은 곳에 엄마 가게에 대한 험담을 막 적어놓은 거야. 내용 중에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도 많았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김밥 싸는 주방 이모 사진 마음대로 얼굴 나오게 찍어서 올려놓고 첫답 마음씨로 어떻게 장사를 하냐? 정성을 다하겠다는 가게 설명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다. 말이 너무 싸가지가 없다. 등등 험한 말을 많이 했더라고. 그리고 정말 소비자 고발센터에다가도 우리 가게를 고발했나봐. 이틀 있다가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 센터에서는 원래 이런 걸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냥 사과하고 끝내라고 하는데 엄마가 너무 화가 났나봐. 그래서 엄마가 고소하겠다고 경찰서 가서 고발장까지 쓰고 왔어. 증거 같은 것도 제출해야 한다길래 가게에 CCTV를 돌려봤더니 총 13번은 가져다 먹었더라고. 그래서 가져다 먹을 때마다 장면 다 캡처 따서 복사하고 통화 내용도 다 녹음하고 발신 시간까지 통신사 가서 다 발급해서 고발했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결국 글 내리고 역으로 사과랑 합의금 받고 끝냈어. 고소하는데 쓴 돈이 합의금보다 많지만 엄마는 기분이 정말 좋아 보였어. 아무래도 이번 일에서 잘못한 그쪽에게 절대 고개 숙이기 싫었나봐. 저는 원래 성격이 조용한 편이 아니었지만 이런저런 일을 겪고서 성격을 많이 죽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새학기가 시작되니 전에 있던 학교에서 올라오지 않은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첫날이기도 하니 얌전히 게임이나 하고 있었는데 왜 어릴 적엔 덩치 큰 애들은 이유 없이 덩치가 작은 애들을 괴롭히곤 하잖아요. 시선이 느껴져서 보니 두 남자애들이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속닥거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간 보는 듯이 툭툭 건드리더니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괴롭히더라고요. 사소한 괴롭힘으로 시작될 즈음에 선생님께 상황을 이야기 드렸더니 이 애는 뭐 그런 걸 일러 바치고 있어. 고작 그딴 일로 호들갑 떨고 난리 좀 피우지 마. 그런 반응에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없다.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조용히 속으로 삭히며 다짐했어요. 괴롭힘은 점점 강도를 높여갔고 하지만 나름 패턴이 어느 정도 건드리고 자기들 흥미가 떨어지면 다른 데로 가서 그래 너 어디 한번 해봐라
하는 심정으로 거의 무시하며 상대했는데 어느 날은 그런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각종 패드립을 시전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빡치길 바라는 마냥. 결국 너무 화가 나서 야! 니네가 뭔데 내 부모님을 욕해! 하며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반응이 마음에 들었는지 웃더니 이어서 더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마치 네가 지져봤자 하나도 겁 안 난다 하며 어린 강아지를 상대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성의 끈이 끊겼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박살나 있는 의자와 칠판 지우개 그리고 그런 상황에 놀란 듯 멍해 있는 애들. 큰 소리가 났었는지 선생님이 오셨고 누가 이랬냐는 말에 제가 지목되어 교무실로 갔어요. 선생님의 긴 설교가 이어졌는데 선생님 정말 모르세요? 뭐 임마? 어디서 가해자가 이렇게 당당해? 야 임마 너 정말 모르시냐고요. 가해자요? 쌤 저는 정당방위예요. 얘네가 지금까지 저한테 했던 짓 정말로 모르세요? 아니잖아요. 귀찮으니까 제가 약해 보이니까 모른 척한 거잖아요. 저요 이 일 가만히 넘어갈 생각 없고 지금까지 이 자식들이 했던 짓들 다 증거 있으니까 법대로 가죠. 법대로 저 빨간 줄 얘네 빨간 줄 선생님 징계 지금까지 괴롭힌 방관했던 애들도 처벌 깔끔히 하던가 하시죠. 그랬더니 모두 멍하니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로만 끝나면 저만 아쉽잖아요. 그래서 넘어가 줄까 말까 고민했던 이야기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저의 폭로쇼는 결국 거의 1시간 동안 이어졌고 선생님들은 저를 설득하였지만 저는 싫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애들의 반성문 100장과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 그리고 선생님들의 사과와 제가 이름을 꺼냈던 애들의 사과로 끝났지만 저는 대만족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 인간 건들면 된다는 이미지로 학교 생활이 편해졌거든요.